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만 보셔도 아실 만큼 이 카카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요번 그 SM 인수전 여기에 승리해가지고 SM의 그 엔터테이너들과 이런 자산들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돼서 카카오 엔터와 함께 이 엔터 업계의 선두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카카오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 이 골목 상권을 침범한 문어발 확장을 하는 대기업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금융감독원의 특사경이 여기 창업주를 불러다가 조사하는 장면을 언론에 보도를 타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로 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보이고 있죠. 이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별로 각각에 걸쳐서 미운털이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가까이 뭐 우리 측락에는 카카오 택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편리함을 앞세워서 만들었던 이 카카오 택시가 이 택시 기사분들하고 이 기술 문제나 또 수수료 문제 이런 걸로 부딪히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 카카오가 일단은 많은 양보를 하게 됐죠. 이거는 지금 당장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정부의 보복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의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도 아닌 이 플랫폼 기업이 그 타겟으로 잡힌 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가 이 네이버는 잠잠하지만 이 카카오는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두들겨 패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엉망인 상태죠. 특히나 이 SM 인수로 인해서 이 카카오가 이 대주주 요건, 금융회사에 있어서 대주주 요건에 걸려서 카카오뱅크마저도 경영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이 카카오의 지배구조마저도 흔드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동원을 해서 이 SM의 시세 조정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시장에 더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그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을 하거나 또 카카오 임직원들이 가상화폐를 투자해서 여기서 배임 횡령 의혹이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요건에 심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 대주주를 잃을 가능성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카카오는 진짜 문어발달이라고 해도 할 만큼 계열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회사까지 하면 이건 뭐 재벌기업 못지않게 회사들이 많죠. 하지만 결정적으로다가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카카오를 제외한 카카오뱅크와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적자 투성이 회사들입니다. 그 말뜻은 이런 자회사들이 이런 손자회사들을 케어해주지 않으면 이 손자회사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형님들이 동생들을 돌봐주는 사업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 카카오의 최근 실적들을 보시게 되면 2021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도 비대면 접촉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6조 원대 매출을 달성했고 그리고 매년 1조 원씩 매출 외형을 키워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매출은 8조 원이 넘다 할지라도 이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못한 한 4조 원대, 4천억 원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거는 매출 외형이 빠르게 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건 이 비용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건 경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2021년 6월 달 이후로 즉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죠. 이것은 이 카카오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소비에 기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카카오의 목표 주가들도 대부분 다 모든 증권사들이 거의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줄기차게 흘러내렸고, 신한투자증권은 45,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최근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창업주에 대한 수사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요번에 그 회사 내에 만들었던 준법과 신뢰위원회라는 일종의 준법위원회죠. 여기에 그 초대 위원장으로 모셨다는 거죠. 근데 이 김소영 전 대법관은 대법관 출신으로서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윤석열 정부는 이 김앤장과 끈끈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법조계 출신이다 보니 이 자신이 퇴임 후에도 김앤장 같은 이런 대형 그 김앤장은 로펌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데 소속돼서 그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러한 법 쪽의 인사들, 특히 검찰 쪽에 있는 검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 뜻은 윤석열 주변에 있는 인물들 대부분 다 김앤장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김앤장을 적으로 돌린다는 건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도 정권에 안위를 걸 정도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김소영 전 대법관이 그 정도로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내에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서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서 카카오의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 초대위원장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김소영 전 대법관을 모시고 온 다음에 이 카카오는 주가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의 실적은 뭐 전반적으로 매출 외형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 상태고, 또 그러면서도 그 영업이익 수준이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쁘다 할지라도 주가가 너무 낮아졌다는 거죠. 지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의 적정 주가는 4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적정 주가에 맞춰서 주가가 흘러내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카카오에는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휘둘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카카오의 이런 외풍을 막아주는 존재로서 김소영 그 전 대법관이죠. 전 대법관을 모셔온 게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신뢰를 살리는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윤석열 정부도 이 카카오를 내년 총선 때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이 시범 케이스로 또 두개 패는 뭔가 좀 화풀이 대상으로서 만들어주는 그런 대상을 취급할 때도 이전보다는 좀 조심할 겁니다. 고분고분할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 카카오는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별로 없다고 요란하기만 했지 결국은 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바닥을 좀 찍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경영 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는 경영 외적, 그 시장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휘둘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카카오가 신의 한 수를 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